네, 이게 하이맵이고요. 이게 하이맵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얘네가 사용한 하이맵은 패럴렉스 하이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패럴렉스 하이맵을 이렇게 써도 되나 싶을 정도로. 왜냐면 이제 하이맵은 아주 비싸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패럴렉스 하이맵은 좀 비싸거든요. 근데 패럴렉스 하이맵을 정말 사방에 떡칠을 해놔서, 물론 결과가 좋죠.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자갈이 평면이라고 누가 보겠어요. 이 게임을 모르거나 기술에 관심 없는 사람들은 이건 전부 어느 정도 모델을 해놓고 거기다가 뭐 노멀맵에다가 텍스처를 했을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실은 그냥 판이거든요. 판에다가 텍스처와 쉐이더로 구현한 거기 때문에 결과가 되게 우수하죠.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게 끝까지 가면 끝에서 이렇게 수직으로 떨어져요. 어쩔 수가 없어요. 끝까지 가면 수직으로 떨어지는 효과는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네. 하이맵이 뭐 어마어마하게 쓰였어요. 그러니까 필요 없을 것 같은데도 쓰인 거죠. 그리고 뭐 여기서는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언찰티드 1 때부터 이 하이맵을 이용을 해가지고 블렌딩 마스크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네, 블렌드 마스크로 처음에 쓰려고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쓸 데가 되게 많네. 그래서 지금은 거의 이 회색으로 보이는 것들이 전부 다 하이맵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하이맵을, 그러니까 정말 전부에다가 하이맵을 쓴 거잖아요. 이런 경우는 솔직히 저도 뭐 흔치 않다. 특히 이런 그 벽같이 평평한 면에까지도 하이맵을 써가지고 이런 디테일을 줬다는 건 뭐 센티미터 단위로 뭐 작업이 이루어졌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보시면 여기도 스케일이 센티미터로 딱 나오잖아요. 얘가 높이가 2면 2cm 튀어나온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뭐 블렌딩 바이어스인데, 이거는 분명히 그러니까 안으로 들어갈 거냐 나올 거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스크린 스페이스 이펙트인데, 제가 이거를 보고 저도 여기서 되게 감명을 받아서 정말 일주일 내내 저도 이거 비슷한 걸 구현해 보려고 되게 노력을 했어요. 좀 이따가 제가 구현한 부분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놀랐던 건 뭐냐면, 이 지금 창틀, 그 다음에 이 유리, 나무, 이 세 가지가 전부 그냥 하나의 한 장의 폴리곤이라는 거죠. 네. 이게 전부 다 텍스처로 이루어졌다는 게 너무 놀랍고요. 그래서 물론 약간 느낌이 이상한 것 같긴 해요. 살짝 이것 이런 거. 근데 이거는 이제 텍스처 레졸루션을 떨어뜨려서 이렇게 나왔지, 아마 원래 얘네들이 테스트했던 결과대로 했으면 아마 훨씬 결과가 잘 나왔을 텐데, 어쨌든 그렇고요. 근데 하지만 여기서 보시면 이 섀도우가 이걸 살려주고 있어요. 아니 참 대단하지 않아요? 여기 이런 데도 섀도우가 다 들어갔지만, 여기서도 이렇게 보면 이 유리하고 이 나무판은 분명히 두 개의 다른 그 폴리곤이고, 여기 두 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쉬운데, 이것조차도 하이맵으로 섀도우로 만들어냈고, 이것조차도 그 스크린 스페이스 섀도우를 이용을 해서 했기 때문에 굉장히 뭐 빠른 속도의 그 결과가 나온 거죠. 스크린 스페이스로 작용이 됐다는 얘기를 뭐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하이맵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 블렌딩을 했잖아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텍스처를 집어넣으면 텍스처가 이렇게 이 직물 사이사이로 이렇게 텍스처가 빠져드는 느낌이 나지가 않거든요. 하지만 얘네들이 이 하이맵을 이용을 해서 하이맵의 높이를 가지고 얘를 마스킹을 했기 때문에, 높이에 따라서 이 안으로 들어간, 그러니까 직물이 안으로 들어간 부분은 짙게 나오고, 밑으로 나온 부분들은 텍스처가 옅어지게 하는 그런 방식을 써서 아주 자연스러운 결과를 뽑아낸 거죠. 네. 그래서 이 데칼들도, 그러니까 얘네들이 만든 데칼들도 기본적으로 하이맵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결과들이 나오는 거라, 뭐 여기 보시면 신발이 찍힌 것도 보세요. 이 신발 찍힌 것도 저는 기가 막힌 것 같아요. 분명히 이 신발은 제대로 된 형태의 데칼을 사용했을 텐데, 이 높낮이에 따라서 데칼이 찍히고 안 찍히고가 이제 결정이 된 것 같아요. 피가 쭉 흘러내릴 때, 이게 이 바닥이 아주 평평한 그냥 심플한 폴리곤인데, 거기다가 하이맵으로 이렇게 타일을 넣고, 그 타일을 이용해서 마스크를 쓰니까 피가 이렇게 쭉 흘러내릴 때 진짜로 요 사이로만 이렇게 흘러내리는 것 같은 효과가 나거든요. 물론 액체적 이렇게 액체 시뮬레이션 하는 것 같이 그렇게 정확하게 되진 않지만, 그래도
이게 얼마나 훌륭하겠어요. 이게 생각을 해보시면 튀어나온 데는 피가 안 보이고, 그러니까 피가 거의 안 보이고 요 사이사이만 피가 이렇게 보인다는 건 그 정도 이 자연스러운 연출만 해도 정말 성공한 건데 그걸 해내고 있으니까 놀라운 거죠. 네. wetness. 그러니까 젖은 거에 대한 얘기인데 이 젖은 것도 이 자료를 보면 그냥 감동이 파도를 칠 수밖에 없어요. 어마어마해요. 이걸 어떻게 이렇게 구현을 했는지 그 구현한 기술들을 보다 보면 감동하다 못해 뭐 욕이 나올 정도예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언찰티드 4에서 웹맵은 이렇게 되게 심플했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고, 하지만 자기네들은 훨씬 복잡한 걸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예를 들어서 막 비가 막 내리고 있는데 막 빗줄기가 막 얼굴에서 흘러내리고, 예? 몸을 타고 흘러내리고, 이게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걸 구현을 해낸 게 더 대단한데 빗줄기가 흘러내리는 것들을 하고 있는데 제가 실제로 여러 가지 그 리서치를 해보니까 단순한 텍스처가 기본적으로 좀 깔려 있긴 해요. 하지만 여기서 이렇게 세로 방향, 이렇게 세로 방향으로 흘러내리는 거 있죠? 이거는 지금 그 런타임에 실제로 시뮬레이션을 해가지고 흘러내리게 하고 있어요. 물론 다 스크린 스페이스로 하고 있지만 결과가 뭐 어마어마하게 좋기 때문에, 물론 저같이 이제 VFX를 오래 한 사람들이나 이쪽에 관계된 사람들만 이게 눈에 보일 수는 있겠지만 일반 사람들도 봤을 때 얘네들 특별히 더 잘한다는 느낌이 들긴 들어요. 근데 그 이유가 이런 디테일에 어마어마하게 신경을 썼다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공부할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이거는 이제 스페큘러 노멀 맵을 보여주고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그 스페큘러 노멀을 뽑아내기 위해서, 왜냐하면 흘러내리는 거에서 반짝임이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빗물이 흐를 때 반짝임이 없다면 이게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어떻게 했냐면 실제 노멀 맵을 런타임에 수정을 해가지고 얘가 흘러내리면서 실제로 빛에 반짝반짝거리면서 흘러내리기 때문에 굉장히 리얼리스틱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디테일을 넣었다는 것도 너무너무 대단하죠. 스페큘러를 특별히 처리 안 하고 그냥 흘러내리기만 해도 좋아 보이긴 하는데 이 정도까지 디테일을 넣은 거는 대단히 훌륭한 거고요. 물론 지금 보여드리는 모든 것들이 다 스크린 스페이스이기 때문에 뭐 뒤에도 나오겠지만 화면 밖으로 나가면 다 사라져요. 네. 지금 흘러내리는 요거는 시뮬레이션은 아니고 텍스처 애니메이션인 것 같아요. 네. 텍스처를 그냥 애니메이션을 한 거예요. 물론 요 샘플은 텍스처 애니메이션이지만 이 뒤에 나올 샘플들은 텍스처 애니메이션이 아니라 실제로 시뮬레이션 한 것들이 나오고 있고요. 네, 그걸 어떻게 시뮬레이션 했는지도 나오기 때문에 아주 재미난 내용이 많습니다. 이렇게 흘러내리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걸 이렇게 자연스럽게 만드는 것도 보통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나 봤더니 이렇게 비슷한 패턴들을 몇 개를 만들어 놓고 그 비슷하게 만드는 패턴들을 UV를 애니메이션 시킬 때 그 각각의 줄들이 다른 속도로 애니메이션이 되도록 그 UV 속도를 조절하는 방식을 썼더라고요. 끝내주죠. 네, 이런 식으로 흘러내리고 있는데, 이거 외에 추가로 한 것들을 보면 그거는 진짜로 파티클이 맞아서 흘러내려서 이거를 UV를 타고, 그러니까 이 지오메트리를 타고 흘러내린 다음에 이 끝에서는 다시 떨어져서 일로 떨어지게 하는 그런 것까지 구현을 했기 때문에 굉장한 수준이죠. 네. 거기서 멈췄으면 들 놀랐을 텐데 여기서 만든 거에다가 커스틱을 넣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를 보시면 요 안쪽이 살짝 밝아지는 게 보이지 않나요? 네? 요 살짝 밝아지는 거, 요 줄이 보이죠? 여기서 스펙이 생기고 여기가 살짝 어둡고 여기서 밝아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커스틱 라이팅 효과를 내려고 한 거예요. 솔직히 이 정도 디테일을 누가 볼까 싶긴 한데 이렇게까지 신경 썼다는 거 되게 놀랍고요. 실제 게임에서 이거를 이만큼까지 실제 나오나 제가 관심 있게 봤는데 저는 자세히는 못 봤는데 분명히 있는데 못 느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설명을 해놨어요. 왜 이런 걸 했는지. 보시는 바와 같이 스페큘러가 여기 생기면 그 스페큘러 뒤쪽으로 이렇게 그라데이션이 생기고 이 빛이 일로 들어와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상이 맺혀가지고 밝게 되고 다시 여기서 그림자가 생긴다는 거죠. 지금 딱 그대로 해놨어요. 딱 그대로. 여기 스페큘러 보이죠? 그 다음에 이 뒤쪽으로 그라데이션, 여기 그라데이션, 그 다음에 여기 밝게, 그 다음에 다시 어둡게. 이건 정말 미친 디테일이죠. 네, 뭐 칭찬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결과는 뭐 어마어마하죠. 네, 이런 거 굉장히 잘했잖아요. 네, 보시면 여기 이쪽에 막 진하게 이렇게 짙게 쉐이딩이 생기고 앞쪽에는 스페큘러 생기고, 예. 이런 걸 실제 보고 싶었지만 우리가 많은 게임에서 이런 디테일을 볼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 하나하나 볼 때만 해도 보는 것만으로도 이 게임을 하는 거는 충분히 즐겁기 때문에 한 번씩들 다 해보시기를 권하겠습니다. 저는 뭐 너티독에서 돈을 받은 적도 없고요. 아는 친구들은 많지만 특별히 따로 자료 받은 적도 없고 그냥 제 개인적으로 분석해보고 재밌어서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입니다. 물방울에서 개발된 기술을 가지고 여기 이런 발을 이렇게 그 물이 고인 데다 발을 이렇게 딱 디뎠을 때 그 파장 있죠. 물의 파장에다가도 그 기술을 적용했다는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남자같이 생긴 이 여자 보면 이제 비에 맞는 장면인데 저도 굉장히 주의 깊게 봤고요. 얼마나 그 똑같이 만들려고 노력했는지. 그러니까 근데 현재 지금 이게 사실 사진이고 얘가 CG로 만들었는데 맞지가 않잖아요. 살짝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카메라 거리가 안 맞기 때문에 생긴 현상이지 아마 3D 그 스캔을 쓰기 때문에 완벽하게 맞을 수밖에 없고요. 얘네들은 지금 여기서 이 3D 데이터가 맞냐 안 맞냐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쉐이딩이 얼마나 정확히 똑같이 나오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주위에서 봐야 될 때는 딴 데가 아니라 눈이에요. 눈. 기가 막히잖아요. 요 눈 밑에 생기는 요 반짝임. 전 정말 부러웠는데 어떻게 했는지 알고 나서는 더욱더 경악했어요. 네.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더욱더 놀랄 건 뭐냐면 실제 사람 눈은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얘네들은 이쪽에서 빛이 막혀가지고 이쪽이 살짝 어두워지고 이 홍채 안에서 빛이 이런 현상이 생기더라고요. 이쪽은 어두워지면서 이쪽은 밝아지는. 그러니까 빛이 들어오는 방향에 의해서 그러니까 빛이 이쪽 방향에서 옆에서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옆에서 들어올 경우 이쪽은 어두워지는데 여기는 밝아지는 현상이 생겨요. 나중에 또 얘기할 테니까요. 일단 뭐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요 씬에서는 지금 얘네들이 지금 이 리플렉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좀 이상하게 생기잖아요. 뭔가 여기를 보세요. 여기를 보시라는 얘기예요. 여기요. 뭔가 좀 이상하죠. 예.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얘네가 사용하는 모든 리플렉션이 그 스크린 스페이스예요. 스크린 스페이스라는 얘기는 뭐냐면 실제 사용하는 리플렉션하고 다르게 그 리플렉션을 그 계산하는 게 아니라 G버퍼에서 뎁스맵을 뽑아가지고 그 뎁스맵 버퍼 상에서 그 리플렉션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 밑에 가려진 부분 있잖아요. 활이 가려진 부분에 대한 정보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뎁스맵이 그러니까 그 뎁스 정보가 가려서 안 보이는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한 리플렉션이 제대로 안 나와서 이렇게 생기는데 이제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뭐 그런 얘기를 했냐면 지금 물방울이나 리플렉션이나 눈이나 커스틱이나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눈을 만드는 눈에 이런 자연스러운 그 쉐이딩을 하는 거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리플렉션을 써야 되거든요. 전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전도 나빴다는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내가 실제 지금 작업하는 작품에 이 정도만 나와도 깜짝 놀라게 저는 행복할 것 같은데 전에 이랬는데 이렇게 고쳤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이거는 지금 그 톤 매핑이 들어가가지고 색깔이 약간 이렇게 붉게 된 거긴 하지만 정확한 각도에서 똑같이 비교 못한 게 좀 아쉽긴 한데 전엔 이랬지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하고 이거 차이가 뭐가 있나 잘 보시면 이제 아까 살짝 얘기하다 말았던 바로 여기 이 색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색깔이 빛이 이쪽에서 들어오는데 요 밑에는 바로 어둡고 요쪽에서 이 커스틱 굴절이 생겨가지고 밝아지잖아요. 이걸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보시면 그런 효과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텍스처니까. 똑같은 텍스처인데 얘네들은 그 쉐이더를 가지고서 커스틱을 가짜 넣은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게 사람 눈이라는 거예요. 사람 눈인데 보시면 이쪽에서 빛이 들어오는데 뭐 이렇게 살짝 밝아지고 이쪽이 살짝 어두워지고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여기서 빛이 이렇게 들어오면 반대편이 밝아지는 효과. 이쪽에서 빛이 들어오는데 이쪽이 밝아지고 여기가 살짝 어두워지고 뭐 이런 효과들 있잖아요. 이런 효과에 대한 리서치를 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다 이렇게 커스틱이 생기는 것들. 근데 이런 것들까지 표현하려고 했다는 게 정말 놀라워요. 물론 이제 다른 엔지니어 분들하고 얘기해 보면 그거는 얘네들은 한 번에 이런 디테일을 보여줄 땐 캐릭터 하나뿐이 안 나오기 때문에 더 끌어다 쓸 수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말이 이제 저는 맞기도 하고 틀린 게 뭐냐면 맞는 말이죠. 하나뿐이 안 보이니까 더 많이 디테일을 넣을 수 있죠. 근데 틀린 말은 뭐냐면 그 한 씬을 위해서 이런 걸 개발하겠느냐는 거죠. 그 디테일을 볼 수 있는 그 한 씬을 위해서. 보통은 안 하죠. 왜냐하면 단 한 씬 보려고 이거 하겠어요?
근데 했다는 거죠. 그게 대단한 거기 때문에 뭐 다른 분들하고 얘기할 때 걔는 이거 했는데 우린 왜 안 했느냐 뭐 이런 식의 접근이라기보다는 쟤네들도 저런 디테일을 하려고 했으니까 뭐 우리도 그런 디테일을 넣기 위해서 노력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는 식으로 이해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는 분들은 2020년 페이퍼를 읽고 저 나름대로 분석한 내용을 얘기하는 거라 원래 페이퍼에 없는 내용이나 또는 원래 페이퍼에 있는데 그냥 지나가는 내용도 많아요. 그러니까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그걸 보시는 게 좋은데 제가 하는 얘기들은 이제 저만의 관점이라기보다는 저와 비슷한 일을 하는 다른 친구들과의 한 얘기들을 제가 정리해가지고 같이 하는 거라서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비디오를 보시는 분들이 모두 다 TA나 또는 뭐 그래픽 전문가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볼 수 있게끔 좀 쉽게 설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섀도우 앤 오클루전.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요거죠, 요거. 이 눈 밑에 생기는 이거 갖고 싶어요. 네. 정말 갖고 싶은데 이게 생각보다 어렵고 힘들더라고요. 뭐냐면 이걸 섀도우로 하려면 섀도우의 디테일이 너무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 그 섀도우에서 생겨진 이 그림자가 자연스럽지도 않아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안 나와요. 네. 그러니까 그림자로는 이렇게 효과가 안 나와요. 근데 이거를 얘네들은 어클루전으로 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어클루전 쉐이더를 썼다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이런 눈 밑에까지 이런 걸 처리를 해줬다는 게 되게 저는 훌륭한 것 같고요. 이게 왜 필요하냐면 눈이 보세요. 지금 지금 화면이 쉐이딩이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냥 그저 그래요. 그냥 대충 하나 갖다 놓은 거죠. 근데 여기다가 이제 그림자가 있고 없고를 표현하려고 했는데 이 그림자 하나 들어감으로써 눈에 대한 느낌이 어떻게 바뀌냐면 이건 누가 봐도 가짜예요. 근데 이건 요거 하나 딱 들어갔는데 느낌이 확 좋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요 디테일을 넣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그 디테일을 넣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라스트 오브 어스 게임을 해보면 캐릭터 눈들이 생각보다 훨씬 더 잘 만든 것 같은데 되게 사실적인데 살아있는 것 같은데 느낌을 주는 거죠. 네. 왜냐하면 요런 데 디테일 넣기가 되게 힘든데 섀도우가 너무 디테일하게 잘 들어가서 봤더니 이제 이게 다 그 섀도우 그만 쓴 게 아니라 어클루전을 써가지고 이런 데서 이제 이런 보시는 바가 저기서 여기 보시면 여기 한 단계 더 깊이 있는 어둠이 들어가잖아요. 이게 어클루전을 안 쓰면 절대 이렇게 안 돼요. 어클루전을 썼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 여기 그라데이션이 살짝 들어가서 어두워지잖아요. 이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클루전이 그거를 이제 거기다가 추가를 해줘서 그런 디테일이 보이는 거죠. 1, 2년 개발해가지고 이런 기능까지 넣기 쉽지 않아요. 네. IBR 어클루전도 사용을 했고요. 네. 그러니까 IBR 어클루전은 뭐냐면 이미지 베이스드 라이트 어클루전. 그러니까 그냥 어클루전만 쓴 게 아니라 우리가 사용하는 IBR, 그러니까 이미지 베이스 라이트. 그 이미지 베이스 라이트, 그러니까 HDR 맵, 텍스처 거기서 오는 라이트에서 라이트 가지고도 오클루전을 만들어서 썼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조명이 내추럴하고 자연스럽잖아요. 티어 라인. 바로 이 티어 라인이 뭐냐면 바로 요 라인이거든요. 요 라인. 여기에 이 촉촉함을 내주고 싶은데 아직 안 들어있죠. 아직 안 들어가 있는데 이제 보시면 촉촉함이 들어갔죠? 안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기가 막히잖아요. 자, 보세요. 이걸 어떻게 했는지. 왜냐면 보통 3D 같은 경우는요, 여기다가 3D 모델링으로 그 눈물 모양을 만들어가지고, 요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하나의 레이어를 더 넣어주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그거를 어떻게 했나. 어떻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했나. 텍스처가 이게, 그 모델이 만나는 자국도 안 보이잖아요. 이게 눈 안구하고 이 피부가 다른 메터리얼인데 마치 하나로 연결된 것 같은 이 느낌, 이 자연스러운 느낌을 어떻게 줬나 봤더니 그 스페큘러 노멀 패스를 그 지버퍼에서 불러와 가지고 이 블러를 줬더라고요. 이게 보통 이런 거를 스페큘러 노멀 패스를 뽑아서 여기다 블러를 할 거라고 생각을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런 걸 이용을 해서 이런 자연스러운 그 효과와 아주 값싸게 아주 어려운 효과를 만들어냈다는 것에 일종의 충격을 받았다고 할 수 있죠. 네, 하여튼 대단한 기술입니다. 네, 예, 굉장한 거죠. 네, 결과가 너무너무 좋고 갖고 싶어요. 네, 아주 훌륭해요. 네,
솔직히 요것만 이렇게 나와도 눈이 완전 살아버리거든요. 조명만 제대로 들어가면. 요것도 했네요. 대단하네. 여기 보세요. 여기를 보세요. 보이시나요? 아, 자. 이 다음 얘기는 이 다음 편 비디오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